우주 진출도 꿈꾸는 인류가 아직까지 지구에서 정복하지 못한 영역인 남극과 북극. 특히 그중 북극과 그 주변 북극해는 미국과 러시아, 캐나다, 영국 등 여러 강대국과 인접해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큰데요. 러시아는 북극해를 지나는 북동항로를 뚫기 위해 우리 조선업계와 손잡고 고성능 쇠빙선을 도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계획은 휴지 조각이 되었는데요. 전쟁으로 우리 쇠빙선을 도입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러시아가 최근 한국에서 공개된 극비 영상을 입수하고 후회막심한 상태라 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길래 그런 것인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이반 뇌제와 퓨트르 대제 시절부터 시베리아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선 러시아. 시베리아는 러시아의 광활한 영토와 막대한 자원을 안겨줬지만 크나큰 과제 또한 안겨줬습니다. 겨울이면 얼어붙는 북극해를 어떻게 뚫을 거냐는 거였는데요. 극동아시아의 연해주, 한때 아메리카의 알래스카로까지 영역을 확장했던 러시아로서는 이들 지역과 본토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해서라도 빙해를 뚫을 수단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얼음을 뚫고 갈 수 있는 배, 쇠빙선입니다. 자신들의 수요로 인해 1864년 최초의 현대식 쇠빙선을 개발하고 1950년대에는 원자력 쇠빙선까지 개발했던 러시아. 그러나 소련 붕괴 후의 오랜 경제 침체와 그로 인한 조선 기술의 낙후로 러시아는 이전과 같은 대규모 쇠빙선단을 자체적으로 조성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거기에 시베리아 지역의 천연가스 개발로 이를 원활히 운반하기 위한 쇠빙선의 수요가 급증하자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곳은 바로 연해주와 가까이 있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마침 한국은 이미 2009년 극지 탐사용으로 쇠빙선 아라우노를 만들고 운영한 전적이 있는데요. 그런 한국 조선업계에 러시아가 주문했던 건 자체 쇠빙 기능이 있는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세계 LNG의 30%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북부 야말반도는 1년 중 8개월은 눈으로 덮여 있을 뿐 아니라 겨울에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탓에 이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LNG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쇠빙선이 필요한데요. 기존에는 별도의 쇠빙선이 먼저 길을 뚫어주고 이를 따라 LNG 운반선이 움직여야 했기에 운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만에 하나 선도하는 쇠빙선에 이상이라도 생기면 운반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운반상의 애로사항은 LNG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지기에 우리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별도의 선도 선박 없이도 자체적으로 빙해를 뚫을 수 있는 쇠빙 LNG 운반선은 한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의 이해에 부합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에 한국의 대우해양조선은 2014년 러시아 등 유럽 5개 선사로부터 총 15척의 쇠빙 LNG 운반선을 수주했는데요. 계약 금액은 한화로 5조 원 규모로 단일 프로젝트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한 선사가 아니라 여러 선사로부터 수주한 거라 안 그래도 쉽지 않은 쇠빙 LNG 운반선 제작에다 각 선사의 요구사항까지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선사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영하 50도에도 선원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건 물론 각종 장비도 정상 가동할 수 있게 하는 것부터 해야 했습니다. 그 때문에 방한 장비는 일반 LNG선과 비교해 50% 이상 비싸졌는데요. 쇠빙 기능도 갖춰야 했기에 일반 LNG 운반선보다 철판도 훨씬 두꺼워야 했습니다. 직접 얼음을 깨부수면서 나아갈 아지포드 프로펠러 추진기도 세대 탑재해 두께 최대 2.1m의 얼음도 뚫을 수 있게 했는데요. 여기에 유사시를 대비한 후진 기능까지 갖춰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스펙들을 실제 북극해에서 시험 운용하면서 검증한 건 덤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개발된 15척의 쇠빙 LNG 운반선 중 상당수는 건조가 채 완료되기 전 갈 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2022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 대러 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해서인데요. 비러시아 선사로부터 수주한 물량은 상관이 없지만 러시아 선사들로부터 수주한 물량은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서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계약이 해지된 물량 중 상당수는 아직 건조가 한창 진행 중인 상태였기에 후속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난감했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것과 같이 안 그래도 비싼 LNG 운반선에다 여러 특수 기능을 덧붙인 거라 성가가 일반 LNG 선주들에게 팔기에는 너무 비싸게 쪽으로 돌리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LNG선이 최근 인기라 해도 쇠빙 LNG선이 필요한 북동항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가가 러시아란 걸 생각하면 악성 재고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쇠빙선을 필요로 하는 러시아가 기존에 했던 쇠빙선 계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올인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장악까지는 못해도 흑해 연안 항구들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얼음을 뚫고 가야 하는 북동항로 의존성이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유럽과 아시아 사이에 있는 흑해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데다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르다네스 해협만 지나면 LNG나 석유 주소비국인 서유럽 국가들과 매우 가깝습니다. 에너지 자원 최대 소비 시장 중 하나인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최단 루트를 뚫을 수 있는데 굳이 돈이랑 시간 들여서 쇠빙선 사들일 필요를 못 느낀 겁니다. 물론 그로 인한 손해랑 뒤처리는 우리가 떠안게 된 거고요. 그러나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만 되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버틸 뿐 아니라 오히려 역공을 가해서 러시아가 장악했던 지역조차 도로 내주게 생겼는데요. 거기다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되고 있어 설사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의 흑해 연안 항구들을 얻는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산유국임에도 경제 제재로 인해 경제적으로는 큰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는 여러모로 러시아의 치명적인 결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동항어 들여다 나라가 부도날 수 있게 된 셈인 건데요. 그런 와중에 러시아가 한국과의 쇠빙 LNG선 계약을 해지한 걸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 만한 영상이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쇠빙선을 그것도 세계적으로 손가락 안에 드는 국가들에서만 운영 중인 빙해, 수조를 활용해 개발하는 모습을 담은 건데요. 빙해 수조는 실내의 북극해나 남극해 등 극지 바다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 쇠빙선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장소로 독일이나 러시아 등 일부 선진국들만 갖추던 시설입니다. 그런 최첨단 시설을 한국이 갖추고 상시 활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러시아에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그걸 활용해 한국이 만들려고 하는 쇠빙선의 스펙입니다. 이 빙해 수조를 활용해 연구 및 개발 중인 쇠빙선은 러시아 선사들이 대서양조선에 주문했던 쇠빙 LNG선과는 다른 한국의 기존 극지 탐사선 아라온호의 후속 선박인데요. 그 크기가 무려 15,450톤급으로 아라온호의 2배 이상에 달합니다. 2026년까지 총 2,774억 원을 투입해 개발되는 이 배는 이미 기본 설계를 마쳤고 건조 작업을 진행할 조선소를 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건조가 완료되면 한국은 현재 중국이 운용 중인 쉐룽이호나 일본이 개발 중인 13,000톤급 쇠빙 연구선보다 더 큰 연구선을 갖게 됩니다. 러시아로서는 미국과 함께 자신들의 경쟁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큰 규모의 쇠빙선을 자신들이 걷어찬 한국이 만들고 있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원래 러시아가 가지려 했던 쇠빙 LNG선도 아닌데 이게 뭔 대수냐 하실지도 모르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극해 등 극지방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냐 여부 자체가 러시아의 생명줄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러시아 등 여러 강대국이 지금보다 관련 기술이 훨씬 열악했던 19세기부터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극지 탐험에 나섰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문명 생활을 이어오면서 자원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한 기존 대륙들과는 달리 아직 인류의 손이 닿지 않은 자원이 쌓여있을 가능성이 커서인데요. 러시아가 북동항로 등 북극항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쇠빙선. 더욱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면서 사실상 서방과의 직접 교류가 차단된 현재 중국이나 인도 등 교역을 끊지 않은 우방국과의 연결을 위해서는 좋든 싫든 북동항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의 쇠빙 LNG선 계약을 해지하게 된 건 러시아로서 뼈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우방인 중국의 조선술은 아직 신뢰할 만한 수준이 못 되고 인도는 쇠빙선 관련 기술이 없으니 골치가 아파질 수밖에요. 이런이 있을 때 잘하라는 겁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최신 쇠빙 연구선 개발을 시작으로 극지 연구 및 관련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작년 11월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에 과학기지를 건설할 예정인데요. 남극 본토가 아닌 남셰틀랜드 군도에 위치한 세종기지나 본토지만 해안에 있는 장보고 기지와 달리 남극에 대한 더욱 본질적이고 심도 깊은 탐사와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북극에 대해서도 기존 아라온호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북위 80도 이상 지역을
차세대 쇄빙선 완성과 함께 탐사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수산자원 모니터링 및 활용은 물론 해빙 현장 관측이 가능해져 기후변화에도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차세대 쇄빙 연구선을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도 확보해 향후 북극 항로를 이용할 때 활용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스스로 날려버린 셈이니 푸틴은 땅을 치고 싶어질 겁니다. 한국산 쇄빙선을 통해 북극 항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러시아. 이제 새로 개발되는 우리 쇄빙선을 보며 그때 자신들이 왜 그랬나 후회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극 및 남극 개척에 주춤한 지금이 우리가 새로운 극지방의 강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